박근혜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네. 자, 과연 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 운영 전반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한다라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하고 지금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은 불참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대표가 김병준 총리 지명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선을 후퇴한다는 확답이 있지 않는 한은 여야 영서회담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두 당의 대표가 이제 불참을 선언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이정현 대표는 참석하기가 좀 어정쩡하기 때문에 본인도 불참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만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인 것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일방통행식이다. 사전 약속도 없이 온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동을 제안했을까요? 일단 민주당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제 한광욱 비서실장이 문전 박대당했죠. 예. 그리고 야당 자체에서는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 자체에서 사실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야 영수회담 일단 개최를 해야지 어떤 현재 국정 난맥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여야 영수회담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오래 갈수록 결국 하야나 탄핵의 어떤 거센 물결을 막을 수 없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파구 자체가 뭐냐 생각했는데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을 생각해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급작스럽고 전격적이긴 하지만 일단 정세균 의장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사실 정세균 의장을 만나러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간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도 약간 곤혹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일단 어떻게 보면 여론의 향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포석을 노리면서 결과적으로 정세균 의장과 어떤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좀 할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오늘 정도는 거국 중립내각이랄지 김병준 지명자 철회랄지 그런 것들은 오늘은 좀 나와줘야 한다. 그런데 오늘 아무튼 결과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제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오늘 내일 사이로 영수회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글쎄요 국회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다급한 거는 이제 청와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수뇌부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비박계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김병준 지명자의 총리 임명은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제 직면했고요. 오늘 이제 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아마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어떤 철회라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더 좋은 후보가 있으면 좀 여야가 협의해서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철회 수순으로 가는 거죠.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 엄동설 안에 나름대로 어떤 손난로나 화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더 성능이 좋은 난로가 들어온다면 본인은 본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더 좋은 후보가 나온다면 더 좋은 어떤 다른 제3의 카드가 나온다면 본인은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장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좋은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이선 후퇴라든지 거국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안을 놓고서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이 내놓은 전제 조건 가운데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이선 후퇴도 있단 말이죠. 예. 명시적으로 탈당을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장을 밝히기는 좀 곤란한 상황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예. 우선 탈당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탈당을 해버리면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별로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계속 대통령의 어떤 좀 낮은 지지율과 함께 같이 추락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 반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탈당을 통해서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새로운 정치 지형을 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 네. 탈당함으로써 예.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내 비박계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네.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탈당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좀 생각이 다른 거고요. 다만 그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이라든지 대통령 이선 후퇴 이런 부분 이제 같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민주당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일단 그 첫 번째 별도 특검은 받아들이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조사도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그런 수순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이선 후퇴, 그다음에 김병준 총리 지명자 철회 예.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지금 거의 이 야당의 요구 사항이 거의 지금 수용돼가는 그런 분위기고 상당 부분이 지금 이미 수용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선 후퇴라든지 거국 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여야 영수회담을 피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네.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그 영수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었는데 오늘은 일단 청와대에서는 총리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김병준 카드를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건데 이 정도로 그 야당이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당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됐건 여당이 됐든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철회가 되는데 네. 어떻게 모양새를 가지고 가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거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물론 지명 철회는 당연히 전제로 돼야 할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정세균 의장이 지금 야당 성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야당이 어떤 매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야당이 전 대표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사실 이선 후퇴와 거국 중립 내각 자체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네. 하야를 해도 결국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논점은 거국 중립 내각이 될 것이고 또 거국 이선 후퇴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문제지만 거국 중립 내각 자체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국 중립 내각과 관련해서 정세균 의장과 대화를 나누겠지만 또 거국 중립 내각에서 정세균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단지 의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협조를 구할 겁니다. 협조를 구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 의장도 의견을 개진할 거고 그걸 야당 영수회담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영수회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순은 정세균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만약 그런 어떤 거국 중립 내각을지 그런 걸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정 의장이 먼저 야당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정 의장도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평가도 좀 받고 싶어 할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오늘은 굉장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야당 자체도 지금 하야를 하라. 물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결이 다르지만 대부분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전제가 지명자 철회, 국무총리 지명자 철회를 할지 거국 중립내가 그런 걸 내세우고 있는 거 봐서는 네. 이제 하야를 아주 지금 원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네.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오늘의 어떤 정 의장과 박근혜 대통령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서 이 국회 방문 소식을 아마 저 두 야당도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야당으로서는 글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 야당의 뭐 두 가지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뭐 그다지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국회의장을 특히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야당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물론 야당의 어떤 대표나 비대위원장한테 뭐 국회의장 만나러 간다고 통지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저것은 어차피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일단 국회 현재 국정 난맥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장을 한번 만나는 것은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을 받느냐, 특히 국회의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느냐, 뭘 제안하느냐, 그 내가 뭘 포기할 것인지 이선 후퇴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는 의제가 중요하고 의제에 따른 것이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국회의장 자체를 만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게 야당으로서는 물론 뭐 같이 만나지는 않겠다고는 했지만은 분명히 압박이 되겠죠?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불통 이미지를 깨고 지금 상당히 이제 야당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오는데 야당 대표들이 이제 문전박대하고 뭐 대통령이 어떤 그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거절을 한다면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어떤 정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물론 뭐 지금 워낙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어떤 뭐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예. 그 민심이 안 좋긴 합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헌정 중단이나 이제 국정의 공백 상태를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안보와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서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라는 그런 민심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그런 어떤 여론의 향배에 대해서도 야당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가서 여야의 총리 추천을 당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그 정치권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총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여야가 어쨌든 그 합의를 해서 총리를 추천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박지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와 여당이 이 동교동계 출신을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교동계라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예. 강요 중에 한 명을 아마 추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인물로는 주로 이제 이현재 전 그 경제부총리라든지 진념 전 부총리, 뭐 강봉균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 서울시장을 했던 뭐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그 뭐 대단한 식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그런 동교동계의 나름대로 이제 신망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예. 같이 추천을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태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기는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30분에 국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곧 회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그리고 야3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피켓팅을 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 현재 도착한 상황은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잠시 뒤에 현재 도착 상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피켓팅을 그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아직까지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일까요? 아니 일단 뭐 지난 그 최근에 어떤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뭐 지난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이제 민중 총궐기 그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네. 거기서 나타난 민심들을 보면 뭐 대통령 퇴진하라는 민심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민심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오늘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하야하라고 아주 상당히 아주 큰 소리로 좀 소리를 쳤다 그러고요. 야당 네. 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피켓 시위만 했다고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이 이런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국민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을 국회 마침 그 대통령이 들어올 때 뭐 그런 뭐 목소리를 반영하는 뭐 그런 예.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예. 풀이를 해야죠. 지금 뭐 네. 저 하야하라는 뭐 구호를 외쳤다, 퇴진하라 하는 구호를 외쳤다 하는 뭐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순실 이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가장 크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검찰에 출석할 때도 상당히 그 뻣뻣한 모습이었고 또 그리고 일부 신문 기자의 카메라에 이제 잡힌 모습 때문에 큰 논란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리고 저 후배 검사들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 나눴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저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예.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저게 사실 지금 현재 그 사진을 보면요, 우병우 수석은 팔짱을 끼고 있어요. 예. 팔짱을 끼고 있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조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관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정장 차림에 있거든요. 네. 본인은 어떤 파카 같은 걸 입고 굉장히 여유만만하고 또 목을 푸는 모습 그런 걸 보면 사실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15시간의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수사를 받았는지 예. 아니면 지금 뭐 우리가 속칭 말로는 뭐 농담 따먹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희 15시간 동안 농담을 하면서 지낸 게 아니냐. 그리고 이미 어떤 수사에 조사를 할지 그런 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이후에 김순남 검찰총장이 수사팀한테 굉장히 질책을 하고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예. 출국정지까지 시켰습니다마는 예. 굉장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전 수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찰이 관대한지 또 지난번에 예.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우병우에 관한 뭐 자택이나 사무실에 대해서는 다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저 직무유기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고요. 예.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감찰을 할 사람이고 또 최순실에 대해서도 뭐 그 안에서 민정수사관 자리가 사정 라인을 쥐고 있는 자리고요. 가장 정보가 많은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관련된 걸 몰랐다는 것은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저런 행동 때문에 검찰이 원칙적으로 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청와대에 근무한 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게 2년 5개월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비서관을 포함해서 수석으로 일했을 때까지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각종 의혹들 모를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거죠. 그렇죠. 민정수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청와대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예.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에요. 그런데 민정수석 전에도 민정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가장 오랫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고 그러면 그 어떤 측근이랄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분을 다 알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차은택 씨와 관련해서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환 씨를 만나서 이성환이 아니 이렇게 가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또 주면서 우리 뒤를 다 봐주고 있다. 예. 차은택 씨가 어떻게 민정수석의 명함을 가지고 있을 수 그렇죠. 있겠어요? 그건 만났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이랄지 또 민정비서관의 어떤 임용 과정에서 인사검증에서 B를 맞았는데 C를 맞았으면 결국 민정비서관이 될 수 없는데 예. 뭐 할매우짓이라고 해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C등급이 B등급으로 가면서 민정 비서관이 됐다는 예. 그런 뭐 진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요즘 뭐 언론에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보면 롯데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수사의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0억 받은 거 돌려준 것 자체도 수사의 정보를 누가 흘렸을 텐데 청와대 내에서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과 회동을 시작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전국을 좀 수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칼날은 그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뭐 롯데그룹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롯데그룹의 신동민 회장을 독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 중이던 그런 시기였는데 자, 이렇게 피해자 신분인 그 롯데의 재벌 총수를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직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오늘 조간신문 한 군데에서 이제 네. 그런 보도를 했고 일단 뭐 롯데그룹은 부인하고 있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아직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현재까지는 뭐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다만 지난해 7월 24일 날 그 대통령이 그 재벌그룹 그 총수들과 회동을 했었고 그 직후에 그 4명, 3명 이렇게 따로 나눠서 주요 재벌그룹들을 따로 만났다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그 모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관련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대통령이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어떤 강제 모금 이런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그리고 정호성 그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미르재단 그 모금에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하는 데 있어서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을 조사를 하려면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뭐 네.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이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 롯데와 관련된 대통령의 독대는요. 다른 대기업 기금 모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임원들, 대기업 총수들과 2월 중순에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기금에 관련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그건 뭐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이번은 이제 안종범 전수의 다이어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인데 예. 그런데 따로 2월 말 3월 초에 롯데 신동민 회장 지금 의혹입니다. 이게 보도에 의하면 이게 정말 네. 사실이라면 문제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2월 말 3월 초에 신동민 회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동민 회장은 검찰에서 비자금과 관련해서 피내사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만나요.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롯데가 K스포츠재단과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갖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70억을 다시 출연하기로 해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미 롯데에서는요. K스포츠재단에 17억 그리고 미래에다가 28억인가를 이미 출연한 상태예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또 70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결과적으로는 롯데에서 70억을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70억 출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0억 출연했는데 또 여기서 재밌는 일이 70억 출연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6월 10일 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롯데에 대해서. 예, 예. 그러면서 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그 전에 전에 이제 돌려주는 건데 돌려줬죠. 예. 그럼 롯데에서 압수수색이 6월 11일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돈을 돌려주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 그다음에 부속비서관, 최순실,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검찰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롯데에서 그 70억 원을 별도로 줬다는 한 부분도 이제 의혹을 파헤쳐야 되겠지만은 지금 오늘 아침에 삼성에 대해서 삼성 본사 서초동 삼성 본사에 대해서 대외 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이게 뇌물의 성격이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규명할 그런 이제 수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이 정유라 씨 관련해서 이미 35억 원을 그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승마협회와 마사회 등과 이제 협의를 거쳐서 한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마치 이제 김연아 선수나 이제 박태환 선수처럼 그렇게 뭐 승마 유망주에서 키우기 위해서 예. 그런 뭐 보고서까지 마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그러면서 이제 또 독일의 또 승마협회 회장을 맡은 이제 박상진 그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까지 방문해서 뭐 최순실 씨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삼성이 뭔가 어쨌든 그 뭔가 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예. 그 이 최순실 씨한테 접근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제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제 삼성 본사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승마협회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에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그 관련된 어떤 단서라든지 어떤 뭐 파일이라든지 어떤 뭐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을 꽤 이제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이런 게 바로 이제 뭐 정경유착의 하나의 또 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뭐 대기업들은 약간 이제 피해자다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뭔가 특혜를 또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에서도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과연 그 대기업 출연한 대기업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 기금 모금 과정에서는 어떠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약점에 대해서 은근하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강요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은근히 줄이면서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뭐 세금 문제랄지 가석방이랄지 아니면 사면 또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과 거래된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 이득을 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압박이나 기금 출연에 대해서 대가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게 처음에는 피해자로서 인식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걸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검찰에서 사실 기업과 관련된 임원들을 수사할 때 다 뭐 선의적이라는 얘기를 대부분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과 관련되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정유라 씨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라고 써요. 예. 그럼 올림픽이 다음 올림픽 2020년도에 그럼 2020년도에 도쿄 올림픽에서 유망주 발굴 사업자 차리는 걸 갖다가 최순실 씨가 의도적으로 그걸 계획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게 삼성이에요. 예. 그래서 삼성 자체가 35억을 냈는데 35억 자체를 독일에 있는 코레스포츠라는 회사에다 35억을 출연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최순실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 나중에 이제 비덱스포츠로 비덱스포츠죠. 변경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35억이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돼서 유망 승마 선수에 대해서 결국 한 4년 동안 앞으로도 200억 이상을 더 출연했다는 것은 예. 결국 정유라가 도쿄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삼성에서 적어도 200억 가까이 출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200억까지 출연하는데 삼성에 바라는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돈과 올림픽과 정유라와 최순실 관계를 보면 이것은 대가성이 없이는 이렇게 큰 돈이 오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지금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소식을 좀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는 모습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15분 전의 모습입니다. 30분쯤에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영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예정된 시각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네. 지금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하고 그리고 허원재 정무수석과 함께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도착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윤근 사무총장 그리고 뒤에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보입니다. 허원재 정무수석도 옆에 같이 대동을 했고요.
네. 자, 오늘 그 야당 3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피켓팅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시 보였는데요. 자,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불발이 된 상태고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오늘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여야에 당부할 것 같다. 총리를 여야가 추천하면 김병준 그 내정자의 거취가 결정 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10시 30분쯤에 국회에 도착해서 본관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전 10시 30분쯤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 중입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우현군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게 15분 전에 모습입니다. 네. 자, 국회로 들어가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10여 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했는데요. 1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짧은 시간 동안 회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통령 입장이나 뭐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지금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그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리고 뭐 총리를 뭐 좀 여야가 좀 협의해서 네.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면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 국정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서 뭐 그 어떤 뭐 좋은 사람이 있는지 여야 대표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네. 그 뒤에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경제 안보 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좀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네. 이제 간곡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그렇게 그런데 봅니다. 저 10분 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 아니 제가 10여 분 만에 종료했다는 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였고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 10분 만에 종료된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지 정세균 의장이 있는지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꺼냈는데 그 자체가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가 전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이건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말을 얘기했는데 정세균 의장 자체가 또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저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서열 1위고 정세균 의장이 서열 2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나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데 설사 거국 중립내각이 됐던 뭐 지명철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정세균 의장은 국민의 생각, 야당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적어도 30분, 40분 어떻게 보면 1시간을 이 얘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 어떻게 10분 만에 저게 종료가 됐는지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현재의 어떤 난국을 풀어나가게 쓴 그러한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없지 않느냐 저는 네. 추측은 그렇게 해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는 이제 국회에 있는 국회 일부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저 피켓팅 시위를 하는 의원들을 외면하고 국회 의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피켓을 예. 시위하는 걸 보면요, 좀 결이 좀 다른 게요.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면 국정에서 손을 떼라. 예. 그러니까 하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정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하야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금
국민의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 좀 결이 다르고 좀 예. 요구하는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렇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그 문재인 전 그 대표라는 가장 확실한 그 대선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 몸조심을 하는 거죠. 여기서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칫 그 역풍에 그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서 예. 상당히 조심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 위기 상황을 이제 관리해가는 예.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예. 네. 자, 예.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의장이 10여 분 만에 이제 회동을 끝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10여 분 정도면은 글쎄 지금 뭐 의제는 너무나 뭐 뻔한 것 아닙니까? 그 10분 만에 얘기를 또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일단 뭐 이 난국을 돌파를 하려면은 예. 김병준 그 총리 지명자 문제 예. 그 부분을 우선 풀어야 되거든요. 오늘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첫 단추 잘못 꿰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를 다시 풀고 나서 다시 이제 그를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김병준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뭐 그 좋은 분을 추천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대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겠죠. 뭐 그리고 거기서 뭐 더 이상 뭐 그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실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그 부분은 여야 대표들이 이제 합의하고 추천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장은 거중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오랫동안 얘기하기도 뭐 현 상황에서 뭐 좀 뭐 그렇게 많은 예. 얘기를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을 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과 마주 앉은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국회의장실의 모습인데요. 자, 10분 만에 그 회담이 종료가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 그 논의를 하다가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일찍 그 파했다라는 것보다 상징적인 국회 방문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오늘 국회 방문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있는 거죠. 뭐 네.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뭐 시정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급 그 연설 뭐 남북 위기 관련해서 뭐 긴급 연설할 때 이렇게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어떤 그 현안과 관련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난국에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몸을 낮추고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뭐 지금 이제 어쨌든 화면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국회를 떠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우영근 사무총장이 와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 허원재 정무수석, 배성재 홍보수석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예. 자, 조금 전에 국회 상황입니다. 10분 동안, 10여 분 동안 정세균 의장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 국회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국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을 생각을 하고 오늘 국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야당 3당 대표들, 야당 그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회담을 거부를 해서 정세균 국회의장만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10분 만에 저게 종료가 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상징적, 제가 처음에 국회의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예, 터닝 예.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10분 만에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저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갔다고 한다면 저게 저런 것들이 국민에게 설득이 있을까요?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분 만에 종료됐다는 것 자체는 의견 전달하고 정세균 의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거국 중립 내가 하겠습니다. 지명 철회하겠습니다. 뭐 하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서로 의견의 합치가 안 됐다고 한다면 10분 만에 끝날 수가 없는데 근데 국회의장을 만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뭐 쉽지 않을 물론 것 결론 내기는 쉽지 같고요. 않죠. 예. 결론 내기 쉽지 않지만 국회의장 자리가 사실은 300명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야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 민의가 뭔지 국회의원 민의를 당연히 전달하고 대통령 그걸 당연히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1, 20분, 2, 30분은 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10분 만에 끝났다는 것은 뭔가 형식적이고 서로의 어떤 대립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네.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의 뜻,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는 뜻을 국회의장한테 밝혔을 것이고, 국회의장은 이걸 가지고 이걸 근본으로 이걸 그 의제로 해서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나거나 아니면 여야 3당 대표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논의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 일단은 그 당초에는 이제 여야 대표까지 같이 만났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예. 일단은 오늘 뭐 성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일단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국회의장과 그 한 10여 분간 회담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뭐 김병준 총리 지명자 문제를 어떻게 조정을 한 뒤에 예. 뭐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어떤 수순을 거친 뒤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거기서 향후 어떻게 그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서 거기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다시 그 총리를 뭐 인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청문회를 거친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예.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뭐 저희가 전에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정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저 그 가능성 충분히 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병준 내정자 지명 철회하겠다.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대화는 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 아까 말한 10분의 의미에 대해서 예. 이제 그런 대화가 와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됐고 또 정세균 의장한테 아무튼 여야 영수회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오케이 할 수 있죠. 정세균 예. 의장이.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전국에 대한 서로의 뭐 대화가 좀 많이 갔어야지 예. 네. 박근혜 대통령도 현안을 좀 파악할 수 있고 정세균 의장의 어떤 역할 자체도 그런 걸 전달을 해서 예.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그런 동기를 좀 많이 부여해 예. 주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의장과의 만남은 13분 정도였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13분 만에 만남은 끝났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김병준 내정자의 이 내정 배경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대통령이 이선 후퇴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대통령이 먼저 정하라, 입장을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밝히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김병준 그 총리 후보자가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듯이 사실상 내치를 전부 담당하는 거죠. 네. 총리가. 그리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원 집정부제 체제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예. 오늘 대통령이 그 총리 그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상 그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오늘 오후에 뭐 기자회견이라 통해서 뭐 그렇게 되면 본인이 뭐 물러나겠다 뭐 이런 그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어쨌든 이거를 첫 단추를 끼워서 원래 그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이 그 지명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청와대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여야 대표라든지 여야 지도부와 상의하는 부분을 완전히 생략하고 뭐 총리 지명을 뭐 갑작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불통의 모습 보이면서 더욱더 민심이 악화되고 여야 정당에서 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먼저 풀겠다. 총리를 뭐 국회에서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오늘 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국회에서 앞으로 여야 대표가 어떤 수의 과정을 거쳐서 뭐
아무래도 야권에서 키를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네.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당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더 캐스팅 보스트를 쥐고 민주당 쪽에서 가장 그 적합한 인물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거쳐서 총리로 추대하는 뭐 그런 네. 과정을 거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만남은 13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방금 전에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김병준 내정자의 내정이 된 그 배경 설명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야3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 피켓팅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떠날 때도 역시 피켓팅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 국정에서 손 떼라 또 하라 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13분 동안의 회동. 하지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전국 수습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뭐 지금 뭐 다 하고 그렇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지명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네. 설명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김병준 내정자를 계속 끌고 갔던 취지가 아니고 어떻게 김병준 내정자의 좀 어떻게 얼굴도 좀 세워주고 예. 어차피 철회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사 표현이 없이 그냥 철회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거의 뭐 김병준 내정자가 철회되는 거 방향으로는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약간 형식적인 모양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아니면 이선을 완전 후퇴하든 또 아니면 외교 안보만 하던 간에 결국 거국 중립내각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거국 중립내각 만들려면 결국 국회의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거국 중립내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국 중립내각이냐 아니면 적어도 나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나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 내치에 대해서는 완전 총리에게 주는 거국 중립 내각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장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돼야지 국회 야당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단순히 거국 중립 내각을 해달라고 하면 그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국회에서 협조해주고 거국 중립 내각에서 총리를 해주면 받겠다 이런 식 자체는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근데 거국 내각 총리를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전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정현 대표의 어떤 기자들과 하는 얘기하고요 예.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 물러날 의사는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요. 그래서 예. 뭐 6.2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랐느니.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여당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스피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뭐 한가운 비서실장이 뭐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전체적으로 취지를 보면 거국 중립내각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걸 좀 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세균 의장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세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그러면 아직까지 전국 주도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적어도 그 이번 2차 사과 성명할 때까지는 전국 주도권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어 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선 후퇴라든지 아니면 뭐 내치를 순전히 총리 새로 선임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혹을 샀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전국 상황이라든지 뭐 국민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선 후퇴를 안 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선 후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선 후퇴냐, 완전히 네. 손을 떼는 것이냐, 아니면 외교 안보 국방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 존재로는 남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관건이 될 텐데요. 예.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 국가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내치를 담당하는 이제 총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테고 만약에 그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손을 떼라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이니 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탄핵이나 하야를 외쳐야 예.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간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그 브리핑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나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있을 텐데, 자, 이 브리핑에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될까요? 그래 글쎄 뭐 브리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어떤 회동에 대해서 그 네네네. 결과는 뭐 네, 예.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설명하는 게 맞고 예. 또 국회에 있는 정세균 의장도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3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국민에게 뭐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고요. 현재 시국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브리핑이 있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어떤 지도부의 어떤 의도가 뭔지 그게 나타날 예, 거예요. 지금 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내정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면 그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 김병준 총리와 관련한 카드는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떼겠다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또 경제 위기 극복에 국회가 나서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로 임명하겠다. 그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정세균 의장 13분간 대통령과 회동을 마쳤는데 야당 대표들과도 뭐 조만간 회동을 해서 관련 논의들을 이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요구했던 그 요구 조건이 상당 부분 이제 수용이 된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별도 특검하고 그다음에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그리고 사실상의 거국 내각 구성 그리고 예. 국회가 그 추천하는 총리 임명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야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회동을 뭐 거부할 만한 사유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예. 네. 오히려 이제 여야 대표가 특히 야당에서 영수회담을 거부한다면 상당히 이제 논리가 궁색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그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를 임명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예.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치 권한을 전부 총리에게 일임하겠다는 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네. 물론 이제 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선 후퇴가 어느 정도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일단 수용을 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여야가 하여튼 거기서 뭔가 앞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거국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될 예.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이제 뭐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 총리 추천을 요구를 했고요. 이 총리가 내각을 통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치 적어도 내치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진일보한다고 봐요. 이전의 어떤 태도에 비해서는 좀 명백하게 진일보했다고 봐요.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침묵을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많은 설이 있었는데 일단 철회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거국 총리 내각 뭐 그게 거국 총리 내각일지 아니면 국회가 추천한다면 총리를 임명했다는 의미에 대해서 예. 그게 거국 중립 내각인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회담 자체를 이제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국민 사과 때 검찰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필요하면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의 야당 수용,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뭐 대부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은 뭐 조만간에 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걸 통해서 돌파구가 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회담 내용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내놨던
김병준 총리 카드는 이제 확실하게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김병준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 그 내정 철회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예,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오늘 오후에 뭐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뭐 그런 보고가 올라와 있고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는 총리 지명자 사퇴하는 뭐 예. 그런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뭐 사전에 아마 청와대에서 오늘 그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그 국회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아마 언지를 줬을 가능성이 예. 좀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총리 지명자 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지금 야당 그 대변인 얘기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면서 상당히 마음을 비우고 온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정세균 국회의장도 평소에 하고 싶은 그 말을 뭐 대부분 다 했다. 뭐 이렇게 네.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런 걸 봐서는 대통령은 어쨌든 그 국회의 모든 것을 일임을 하겠다. 뭐 국회에서 뭐 그 총리 추천이라든지 거국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수긍을 하고 뭐 본인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과의 어떤 그 회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분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청와대가 이제 사태 수습을 위해서 갑작스런 개각을 단행했는데 이게 결국 실책이 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오늘 인정한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렇죠. 또 한 번 뭐 드러난 셈이고요. 일단 네. 뭐 총리 내정자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장에 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도마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한 번에 또 내각을 인사하는 데서 굉장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전격적으로 정세균 의장을 저렇게 방문했을까? 거기에서 예. 한번 지금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의장을 만나는 건 당연히 뭐 아주 좋다고 보는데 저 사실 그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철회랄지 아니면 내가 거구 중립내가 또는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화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굉장히 짧은 워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것은 아마 다시 뭐 대국민 담화를 한다랄지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저것만 발표해서는 또 역풍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국회의장을 만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과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그 총리 지명자는 그러니까 여야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특히 이제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그 협족해 할 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그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동교동계 인사가 좋지 않겠느냐. 예. 동교동계 인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동교동계 인사를 한다면 그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재 민주당의 뿌리이기 때문에 예. 그걸 뭐 거부하기는 쉽지가 않죠. 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어떤 그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더 현재의 어떤 그 경제와 안보의 어떤 복합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뭐 적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네. 그런 그 인물이 추천이 된다면 아마 그 상당히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국회의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이 회동을 통해서 이제 공은 다시 이제 정치권 이제 특히 이제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 이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여야가 다 합의하는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럴 만한 그 인재풀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장관은 새누리당이 하고 뭐 외교부 장관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그리고 뭐 농림부 장관은 국민의당에서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이런 부분에서 내각 배분에 대해서도 서로 또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갈지 또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상당히 그 여야가 제대로 합의점을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거기서 또 갈등 상황을 빚는다면 예. 또 여야 정치권이 모두 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야 정치권이 이 거국내각 구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야당이 여기서 이 거국내각 구성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이니셔티브는 쥐었지만 거기서 이거를 제대로 이거를 핸들링하고 조정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또 다시 어떤 비난에 봉착할 예.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당분간 국정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상당히 장시간 표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야당도 마찬가지,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국 중립내각 자체가 내년 대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립내각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주냐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특히 야당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이 어떠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너무 정치적 당략으로 하는 그런 내각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난국을 파헤쳐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본인의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치를 좀 알아야 한다고 봐요. 예. 그리고 거기다 경제까지 알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거국 중립내각에 가는데 어떠한 당의 나눠먹기식 거국 중립내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예. 총리의 지위 자체는 엄청나게 대통령의 권한을 내치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을 중화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어떤 당에서 추천을 하고 거기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총리를 임명하려면 그건 국민의 좀 여론을 들여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당락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총리 권한에 대해서 명확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자, 야권이 반대하는 인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대통령과 면담을 한 정세균 의장,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명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거는 정세균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가 추천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안보와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이 난국을 사실상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주도권을 쥐고 총리를 추천하고 그분이 이제 총리에 오를 텐데 그분이 거기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상당한 그 지금 플러스가 되고 내년에 이제 정권을 그 가져오는데 예. 상당한 기여가 되겠지만 반대로 그분이 오히려 이 경제 안보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가 더 수렁에 빠진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칼인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려했던 그 부분은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일어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여당이 추천하는 그 총리 후보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결국은 야당이 이 그 총리 추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야당이 그 찬성하지 않는 인사는 총리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정세균 의장 말이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정세균 의장 방문해서 그러면 국회가 추천한 총리의 권한이 어떤 부분인지 과연 정세균 의장한테 명확히 설명을 했느냐 이제 그 예.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정확히 예. 또 우리 정세균 의장이 생각보다 저 회동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저 얘기도 정세균 의장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했느냐에 관한 문제죠. 단순한 국회 추천의 총리를 받겠다는 말을 받고 거기서 14분 만에 그냥 대화를 종결했던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예. 네.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총리의 권한은 어느 정도냐. 예. 그걸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그대 대화가 나눠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14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제가 나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면서 시간이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네. 총리 권한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정세균 의장한테 전달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그 권한에 관해서 시간이 또 갈 수 있는, 그걸 논쟁하다 시간이 갈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을 남긴 거예요. 저희가. 예. 네. 뭔가 좀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네요.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13분 동안 만났는데요. 청와대 출입 기자를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와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자, 일단 박 대통령 총리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 정도 만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준다면 해당 후보를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국회가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동에 여야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일방적 행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대표 참석에 대한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대통령을 영접했는데요. 의장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함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예, 청와대 출입 기자를 통해서 오늘 회동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자가 전한 것처럼 야당에서는 국회의장과 만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가 새누리당이 받겠다 그러니까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 예. 이거는 뭐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라면 뭐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안에 뭔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예. 그런 부분 특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국면 전환의 어떤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예. 거죠. 예. 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도 야당도 이 나름대로 어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책임을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과의 만남 13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회의장이 지금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가 명쾌하게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 삼성 서초사학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마사회와 승마협회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새벽부터 삼성 서초사학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6시 40분쯤부터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사무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은 최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모녀 회사에 우리 돈으로 35억 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 가운데 10억 원 이상이 그랑프리 대회 우승말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 말로 훈련한 사람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한 명뿐이라 삼성이 사실상 정 씨를 위해 명마 구매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복잡한 경로로 최 씨에게 돈을 보내 자금 흐름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부터 한국마사회 사무실과 승마협회 사무실은 물론 관련자들 주거지 등 모두 9곳에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계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또 어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과 공동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송 전 원장은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인맥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차 씨가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강탈하려는 시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전환했습니다.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를 감찰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검찰이 최순실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구속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앞서 검찰은 우선 최순실 씨를 오전 10시쯤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오후 2시에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부를 예정입니다. 최 씨는 계속되는 검찰 조사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씨로부터 박 대통령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또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분석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장 회동과 관련해서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회담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정 의장은 총리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로 국민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 화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모두 발언 이후에 대화는 약 한 10분 정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의장님께서 그 국회의 제 정당이 지혜를 모아 극우 내각을 통한 위기 극복을 해야 하고 정치 문제는 의장단보다는 정당이 중심이다. 하지만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당에 책임 있는 분들과 대화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점에 분명히 공감하면서 처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제 전직 의장 6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하지만 국가의 질서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도 협력해야 하고 동시에 대통령도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국회가 적임자를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고 권한을 부여하셔야 하고 차후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당 간에 싸울 수도 있고 청와대와 국회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 힘들더라도 국민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수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대통령 말씀 정당에 잘 전달하고 제 정당이 위기 극복에 협력하도록 소통 잘 하겠다. 건강 잘 챙기시라. 총리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다.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김영수 국회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13분 동안 만나는데요. 지금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김병준 국회 내정자 철회하고 네.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총리를 임명하겠다고만 했을 뿐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한이랄지 그런 건 얘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쫙 보면요, 어떻게
좀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찔끔찔끔 내놓고 있을까? 근데 결국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특검과 검찰 수사를 필요하면 받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국민 여론에 계속 밀려서 이건 수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철회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야당도 철회를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국회의장 만나서 철회하겠다 이제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국 중립 내각인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 권한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형식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국회에서 추천받겠는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끌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씩 여론에 밀려서 가는 형식을 취하면서 시간 끌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위기를 수습할 어떤 시간을 달라. 근데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고 네. 여당의 어떤 친박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그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그 회동 뒤에 청와대와 또 그리고 국회에서의 브리핑 내용이 정세균 의장의 반응 이게 조금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오늘 한 얘기 중에 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그 총리의 권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그 부분이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총리의 권한 부여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네. 촉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예. 그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또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나중에 또 논란이 되고 또 정치적 갈등이 또 유발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특히 야당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와 여당이 뭔가 여기서 이제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 이제 여야 간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그 정리해 나갈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거고요. 예. 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도 앞으로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어떤 지난한 협상과 아마 그 신경전이 있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야가 어쨌든 상임위원장 그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그거 가지고 갈등을 빚으면서 항상 그 시기를 넘겨서야만 그 합의에 이르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건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신경전과 갈등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뭐 어떤 뭐 국민적인 압박감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도 상당한 여야 간의 어떤 신경전과 갈등이 네. 예상된다. 그것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혼란한 전국 수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 그리고 조율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서 13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내용 YTN 이동우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